자,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 비디오는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 아나콘다라든지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좀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튜토리얼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뭐 그런 것들에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하면은 꼭 이 비디오는 참고할 필요 듣지 않고 그냥 다음 비디오로 곧장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석에도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키스킷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그 어떻게 하면 인스톨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여기서 얘기하듯이 아나콘다를 보통 쓰는 거를 추천하고 있죠.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굳이 아나콘다 안 쓰고 기존에 파이썬 3.7 이상 잘 깔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그냥 계속 하겠다고 하면은 뭐 원칙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좀 약간 약간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뭐 이거야 그냥 아마 다들 자기 운영체제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그 자기 현재 운영체제에 맞는 그 디스크리പ്션을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나올 텐데 만약 이런 것들이 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가시면 여기에 윈도우용, 맥OS용, 그다음에 리눅스용이 다 따로따로 있고 뭐 예를 들면 윈도우용 같은 경우에 자기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컨트롤 패널 같은 데 가서 여기서 자기 시스템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 가서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그러면 여기서 자기 거의 운영체제가 몇 비트짜리인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선택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뭐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 부분 자체는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다들 설치가 잘 됐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안 된 학생들은 이거를 뭐 다들 설치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설치가 다 끝났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통 시작하는 게 여기에 아나콘다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아나콘다 뭐 파워쉘을 써도 되고 프롬프트를 써도 되는데 뭐 그거는 그거는 그냥 개인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다음과 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나콘다를 처음 써보는 학생들은 보통은 여기에서 env 리스트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나콘다가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주어진 어플리케이션들마다 다른 종류의 뭐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걸 처음 설치를 했다면 여기에 보통은 그냥 베이스 아니면 베이스랑 요거 정도만 나타날 거고 나머지는 저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각각의 사용하는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에 따라서 보통은 그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위한 별도의 environment를 보통은 그러니까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 맞게 설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예전에 이미 키스킷 같은 거를 키스킷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놨는데 뭐 오늘은 약간 예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제 새로운 그러니까 이번 수업용 데모를 위한 이런 환경을 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콘다 크리에이트 인바이러먼트를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를 생성하는 이런 커맨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콘다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n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키스킷이라고 제가 예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 학기들마다 비슷한 일을 또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22년도 1학기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썬 버전을 설정해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현재 여러분 아나콘다 환경에서 제일 높은 버전의 파이썬 버전이 설치가 될 테고 만약에 특정한 버전을 원한다 그럼 여기다 3점 얼마 뭐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새로운 키스킷 22 그러니까 22-1이라는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설치할 것이냐 해서 예스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뭐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은
yes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설치되는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비디오를 포즈한 다음에 설치가 끝나면은 그러면 계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치가 다 끝났고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처럼 액티베이트 곧장이 되고 근데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제대로 그러니까 생성되는지 알고 싶으면은 뭐 콘다 env 여기처럼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그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인바이러먼트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 키스케일 22-1이라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현재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이 베이스라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지금 사용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쪽 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면은 그러면 여기 나온 것 같이 activate라는 명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콘다 activate 키스킷 키스킷 저 같은 경우 22-1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만약 키스킷이라는 환경으로 이름했으면 그러면 그냥 여기다 키스킷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어떤 환경이 그 액티베이트 돼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콘다 환경에 대한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제는 액티베이트 돼 있는 환경이 앞에 이렇게 별표가 돼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이 앞에서 보여주듯이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액티베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키스케치라는 그 패키지를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PIP를 사용하면 되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스트럭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냥 키스킵을 설치하긴 해도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이 계산을 하고 나면은 보통 그 계산 결과를 저희가 비주얼라이즈 뭐 양자 상태를 어떻게든 비주얼라이즈 시키는 거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키스킵 말고 이렇게 괄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는 맥OS를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맥OS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약간의 그런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스킷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패키지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걔네들을 계속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이거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하라고 여기 그냥 추천을 한 게 뭐냐면 그 파이큐티를 추가로 설치를 하라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저 아까 인스트럭션 자체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뭐 그냥 이걸로 그냥 거의 끝나긴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거를 설치해 놓으시면은 그럼 나중에 저희가 보통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로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matplotlib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런 뭐 함수들 같은 거를 함수들의 플러스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의 결과를 저희가 항상 노트북 내에 임베딩을 할 거면은 상관이 없지만 경우에 따르면 저희가 인터랙티브한 어떤 결과를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플러스를 인터랙티브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그때는 사실은 Qt5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Qt5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럼 그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통 이거를 추천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웹플란 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치가 지금 요 키스킷 인스톨레이션 할 때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인스톨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잠깐 동안 포즈를 한 다음에 다 끝나면 다시 비디오를 계속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앞에서의 보다 한 몇 분 정도 지났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인스톨레이션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길 바라고요. 일단 다 됐으면은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 얘기한 거는 일단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보통은 실행하면은 그 실행했을 때 제일 상위 디렉토리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현재 제가 있는 그 워킹 디렉토리가 어딘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하면은 물론 그냥 여기서 곧장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보통은 저는 그냥 그 실제로 워킹 디렉토리까지 일단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보통은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걸 보통은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워킹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수업을 위해서 이미 워킹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그 파일들을 카피를 해놨으니까 그냥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예, 원드라이브에 여기에 키스킷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곧장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예전 수업할 때 만들었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주피터는 PI겠지만 얘는 PY 그러니까 파이썬의 PY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노트북까지 써주셔야 그래야지 실제 웹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그런 서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금 잠깐 기다려 보면은 그럼 이렇게 새로운 그 웹브라우저에 새로운 창이 뜨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같은 경우에 오늘 수업을 위해서 이거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로 곧장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보여줄 거는 간단하게 주피터 노트북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는 여기서 제가 처음에 그냥 더미 파일로 뭐 이런 식의 그 노트북을 그냥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로 곧장 생성해서 하면 약간 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ETL에도 올려놓을 이 예제 파일을 가지고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예를 들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던, 여기서 이 메뉴를 통해서 새로 만들면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 뭐, 테스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저런 주피터 테스트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작업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따로 지금 여기 해놨는데 여기서 몇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주피터 노트북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아마 이게 프로그래밍인지 아니면은 약간 다큐멘테이션인지 뭐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단 주피터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 코드와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이 하나의 파일 내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면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가장 간단한 파이썬 코드인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린트 ABC를 하고 그다음에 4 더하기 5의 결과를 화면에 프린트해라. 그럼 이런 코드를 요 셀 안에 이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다 뭐 아니면 여기다 제가 새로운 셀을 하나 만드는데 뭐 여기서 프린트 뭐 ABC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엔터 친다고 해서 이게 곧장 실행되는 거 아니고 뭐 좀 밑에처럼 이렇게 두 행을 쓰든 뭐 여러 행을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저희가 Shift Enter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때 이 셀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구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각각을 셀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 주피터 노트북에는 셀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몇 가지 타입의 셀이 있는데 여기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셀을
저희는 보통은 이거를 코드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여기 보시면은 얘도 셀이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것도 이것도 셀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종류가 다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행이 되면은 그 실행될 때마다 이와 같이 그 셀의 번호가 매겨지는 데 비해서 그리고 같은 셀이라고 하더라도 이 똑같은 셀을 제가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 얘한테 그 다음번 또 일련 번호가 붙거든요. 이게 그 셀을 실행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참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번호가 붙게 되고 그다음에 이 번호가 사실은 꽤 중요한 게 저희가 이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커널이라는 것이 지금 같이 돌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예, 지금 커널이라는 뭐 개념들이 있는데 뭐 예, 아직은 뭐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냥 예,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셀이고 이것도 셀인데 얘는 사실은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여기처럼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HTML처럼 화면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읽기 쉽게 예, 그런 거를 해주는 셀이긴 한데 이거 자체는 코드랑은 그러니까 그 실제 실행이라는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여기도 보시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좀 더 그 폰트가 커 보이고 그다음에 뭐 제목처럼 보이고 얘는 부제목처럼 보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문장처럼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 사실 예,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 일반 뭐 워드 프로세스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이거는 지금은 사실은 HTML처럼 저희가 그 마크업 랭귀지 같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모양은 이거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편집을 하려면은 그러면 여기에 에디팅 모드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디팅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뭐 제일 간단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관심 있는 셀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클릭을 한다든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클릭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럼 이와 같이 에디팅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은 모드는 그러니까 같은 셀인데 아까는 저희가 마치 코드처럼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보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예, 그거를 저희는 에디트 모드라고 하고 현재와 같이 이렇게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편집이 안 되는 이런 모드를 저희는 커맨드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와 같이 현재는 이게 에디트 모드죠. 여기 커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서가 보이는 상태에서 제가 이 커맨드 모드로 가고 싶은 방법은 하나는 마우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와 같이 다른 데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저희가 많은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우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코딩을 하다 보면 거의 키보드만 사용하는데 그때는 마우스를 가지고 뭐 이런 모드를 전환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듯이 저희가 다른 모드, 그러니까 에디트 모드에서 커맨드 모드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그때는 사실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커서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그냥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은 그러면 방금 전처럼 예, 커서가 사라지고 이제 커맨드 모드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커맨드 모드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셀들 간에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요 위에 있는 셀과 밑에 있는 셀 사이에 새로운 셀을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요 밑에 설명된 것 같이 자, 요 밑에가 아니라 예, 요 위에 설명된 것 같이 새로운 셀을 넣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현재 요 셀 또는 요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현재 요 셀 바로 위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처럼 insert cell above라는 약자에서 A를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요 셀에 밑에다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처럼 below라는 뜻에서 B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 제가 이 위에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A라는 키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이 셀의 above this cell에 이렇게 새로운 셀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이 셀이 다시 선택된 상태에서 B라는 키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below this cell 해서 예, 이 셀 밑에 새로운 이런 추가적인 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그
키보드만으로 모든 저희가 이런 코딩이 아니라 그 외에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때는 커맨드 모드에서 있으면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이런 셀이 하더라도 제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물론 여기서 여기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런 셀 명령어 이런 여기 보시면 이런 에디트 하는 데 가서 셀을 지우든지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제일 자주 사용하는 커맨드 중에 하나가 셀을 지우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몇 가지는 그냥 보통 이런 숏컷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D 키를 2번 누르면 예를 들면 여기서 D 키를 제가 2번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아까 그 셀이 지워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위에 셀도 제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DD를 또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몇 가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키보드 숏컷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은 제대로 보고 싶으면 여기 헬프에 가셔서 키보드 숏컷에 가면은 각각의 커맨드 모드냐 아니면 에디트 모드냐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숏컷 키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돌아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제일 큰 차이는 여기 같은 경우 이거는 코딩을 위한 셀이고 코딩을 위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코딩을 하고 나면은 얘 자체가 실행이 가능한 코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코드 셀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건데 이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마치 저희가 그 HTML 같은 랭귀지를 보통은 뭐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HTML의 약자가 하이퍼텍스트의 HTML의 약자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의 약자잖아요. 근데 그 HTML을 써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걔는 태그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조가 좀 필요 이상으로 약간 좀 그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랭귀지는 마크업의 약간 반대로 훨씬 더 걔보다는 단순화시켰다는 뜻에서 마크다운 랭귀지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준 이 셀은 사실은 그 마크다운 셀입니다. 여기 나온 것과 같이. 그리고 마크다운 셀이 하는 역할은 아까 얘기했듯이 코드 셀하고는 다르게 코드 셀은 실제로 그 실행이 가능한 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셀은 실행이 가능한 데 비해서 이런 마크다운 셀들은 이렇게 화면에 그 예쁘게 편집해주는 마치 워드 프로세서 같은 기능을 해주는 그런 셀들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현재는 여전히 그 여기 아직 커서가 안 보인다는 거는 여전히 얘는 에디트 모드가 아니라 커맨드 모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키보드를 가지고 저희가 커맨드 모드에서 커맨드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가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 여기 이 커서로만 제가 현재 액티브 셀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편집 모드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엔터를 치면 된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와 같이 얘가 이제 에디트 모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로 계속 움직이면서 각각의 셀들을 다닐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는 얘는 지금 그 현재 에디트 모드인데 그럼 제가 여기 얘기했듯이 커맨드 모드로 가려면 이스케이프 키만 누르면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스케이프 키만 누르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여기 보면 아까 보이던 그 커서만 없어졌을 뿐이지 그리고 현재는 커맨드 모드긴 한데 모양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죠. 원래 저희가 기대했던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 제가 다시 여기서 그 엔터를 누르면 다시 그 에디트 모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서가 보이는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라인은 제가 그 파운드 사인을 샵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보통 영어에서는 이걸 파운드 기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 파운드 사인이 2개가 있느냐 3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얘가 타이틀의 레벨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다가 파운드 사인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타이틀 하면은 얘가 제일 높은 수준의 타이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하나씩 붙을 때마다 그 제목의 그러니까 제목의 레벨이 하나씩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여전히 얘는 예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저희가 기대하는 훨씬 더 예쁜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아까 말할 때 이런 코드 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Shift Enter를 누른다고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크다운 셀들도 얘를 그 예쁜 모양으로 바꿔주려면 실제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Shift Enter 키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면서 마치 저희가 레이텍 같은 걸 사용할 때 그 코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걔를 실제 그 컴파일하면은 이 최종 결과가 예쁜 형태로 나오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크다운 셀도 여기서 그냥 실행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게 실행되면서 이렇게 예쁜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제가 그 실수로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다시 그 말다운 형태로 말다운 랭귀지 형태로 보이는데 얘를 다시 예쁜 형태로 바꾸려면 그러면은 Shift Enter 키를 눌러주면은 그럼 얘가 다시 실행되면서 저렇게 그 어떤 그 포매팅이 잘 된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주피터 사용법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약간 몇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셀들마다 각각의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 한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실 코드랑 막다운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여기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예를 들면 지금 이 셀은 제가 말다운이라고 했고 얘 셀은 그 코드 셀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 셀 자체를 제가 코드 셀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코드 셀이 돼서 제가 얘를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얘를 실행시키면은 여기 파운드 사인으로 된 애들은 그 파이썬 랭귀지에서는 그냥 카멘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두 라인들은 이거는 사실 코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쉬프트 엔터를 치는 순간 에러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얘는 그 지금 셀 타입이 잘못된 거고 이거를 다시 제가 말다운 형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키면 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번 또 이 메뉴를 하면은 귀찮으니까 그래서 또 많이 사용되는 숏키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다른 타입을 예를 들면 코드 셀로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 보통은 Y키가 그 코드 셀로 바꿔주는 타입이고 반대로 그 다른 타입의 어떤 셀들을 제가 말다운 셀로 바꾸고 싶으면 그냥 M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로 셀이라는 거는 사실 이 코드 셀이랑 형태는 비슷한데 얘는 실제로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똑같은 일을 뭐 얘는 뭐 프린트 ABC인데 근데 얘가 실행할 수 있는 셀이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뭐 그럴 경우도 있죠. 얘는 제가 무조건 셀들을 지나갈 때마다 Shift Enter를 치면은 걔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셀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엔터를 쳐주는 그러니까 Shift Enter를 계속 쳐주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얘가 실행이 안 되기를 원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얘를 로 타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로 타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R 키를 눌러주면 그럼 다음과 같이 코드 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식의 셀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셀들 간의 타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것들에 해당되는 이 뭐 숏컷 키들은 좀 알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다운 랭귀지의 가장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제 생각에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보통은 수식을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코딩에서는 저희가 그 수학적인 수식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말다운 랭귀지에서는 그 수식의 표현을 아주 쉽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그 포맷은 결국엔 여기를 잘 보시면은 얘가 사실은 레이텍을 써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레이텍에서 수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달러 사인 사이에 껴들어간 이거 자체가 다 레이텍에서의 이케이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 사이에다 쓰는 이런 코드들은 결국에 레이텍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아까 보면 코드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예쁜 형태의 이런 수식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주피터 노트북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 형태 위주로만 제가 여기서 그 설명을 했고
뭐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다른 튜토리얼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예, 여기까지가 그 인스톨레이션하고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튜토리얼이었으니까 다음 비디오에서는 실제로 그 키스케이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